자, 지금 방금 보셨던 이 장면은 슬라이드 컨트롤이라는 것과 트림 패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꾸민 내용들이고요. 저는 각각 개별적인 형태의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대상을 구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컴포지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HD죠. HD, DB. 이게 항상 기준이긴 한데 여러분이 원하는 규격을 직접 쓰셔도 되겠고요. 요거는 딱 떨어지는 걸 원해서 저는 30짜리로 바꿔볼게요. 전혀 이거는 상관없는 배색이죠. 아무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자, 이건 제가 만들어 보는 가장 일반적인 컴프 이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지 상태죠. 여러분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 주시는데 T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일단 숫자는 여러분들 100 100% 입력을 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쓴 글자는 디지털 글씨 같은 느낌의, 여러분 스마트워치 같은 느낌의 그런 글씨여야지 글씨가 막 휘어져 있는 캘러그래픽 서체라던가 그런 거 쓰시면 안 어울리겠죠. 어때요? 우둘두둘 떨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디지털 냄새 팡팡 느껴지는 느낌으로 하나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글씨를 입력하신 후에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작업이냐, 현재 이 글자 레이어에다가요 이펙트, 여기다가 슬라이드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컨트롤. 여기 있네요. 슬라이더 컨트롤입니다. 슬라이더 컨트롤.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슬라이더 컨트롤이 효과가 좀 들어갔겠죠. 이펙트 자리에 슬라이더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슬라이더 컨트롤은요, 지금 보이는 파란 색깔에 0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 소수점 2자리까지 되어 있는 얘를 표현하는 애예요. 근데 얘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해주는지 잠깐 볼게요. 0이라고 하는 기본값을 기준으로 해서 수치를 느리거나 줄여주는데 혼자 쓰기에는 맞진 않아요. 예, 바로 제가 여기 튜토리얼 노트를 제가 제 블로그로 준비해 봤습니다. 슬라이드 컨트롤을 검색해서 텍스트에다 적용했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텍스트 레이어를 펼치셔야 돼요. 텍스트 레이어를 펼쳐 내려보시면 여기 소스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 스톱워치가 들어가 있어요. 스톱워치를 Alt 키를 누르면서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익스프레션. 이렇게 해주면서 작업이 진행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야, 텍스트, 너 말하는 거야. 바로 얘입니다. 너 뭐니? Alt 키를 눌러서 expression을 add or remove expression 나오죠? Alt 클릭. 이렇게 일단 해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기본 형태의 expression이 들어갑니다. 자바스크립트.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그 텍스트 항목에 보시게 되면은 방금 익스프레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 익스프레션이 추가되어 있는 곳에 여기 코일이 꼬여져 있는 뭐 한국에서는 이런 걸 모기향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기향 모양이랑 비슷한 예를요. 익스프레션을 방금 추가했던 이 슬라이더 그냥 제로로 되어 있는 이 위치로 이렇게 드롭다운해서 끌어내립니다. 쭉 연관성이 있게 이 수치가 걷는 거에 맞게 텍스트 소스가 바뀌게 해주는 그런 원리인데 이런 좀 복잡한 절차를 해줘야 돼요. 자, 이 그림을 좀 보시면서 드래그 쭉 당겨서 여기 슬라이더 위치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잘 봐주세요. 예, 그러면 좀 펼쳐 올려보고요. 그렇지. 네가 익스프레션이죠? 예, 이거 아닙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끌어서 슬라이더 요 위에 얘한테 이제 의존하는 거예요. 자, 부탁합니다. 값은 기본값 탁 떨어뜨리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다른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Effect, 슬라이더 컨트롤, 슬라이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입력하는 게 방금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한 거였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쭉 끌어서 요 위치. 제 노트를 보시면 더 좋으니까 해주시면 좋겠고. 요거 이제 넣게 되면은 여기 이펙트라고 하는 여기 표현식이 알아서 이제 슬라이더와 내용을 좀 연결해주는 그런 고유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네요. 요 안에 있는 요거. 이런 걸 직접 입력하는 거 너무 힘드세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방금 이제 이어받은 여기 슬라이더 컨트롤 안에 있는 슬라이더는 기본 값을 0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값을 키프레임을 추가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수치, 0회부터 원하는 수치까지를 변화에 키프레임을 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 90까지 줬네요. 방금 이 장면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100이었는데 왜 0으로 돼 있지? 예, 그거는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언제부터 할까요? 애니메이션을 혹시 여러분들이 현재 이 보이는 얘와 관련된 어떤 애들이 갑자기 보이는 게 아니라면 앞에 트랜지션이라던가 모션 그래픽을 대비해서 1초나 2초 정도의 여유를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좀 빠른 느낌의 1초, 원 포인트 엔터, 1초 지점으로 인디케이터를 이동해 봤고요. 위에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슬라이더에 제로로 되어 있는 기본 값을 지금은 알트 아닙니다. 그냥 눌러주세요. 자,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죠. 1초 지점에. 네, 됐습니다. 저는 약 3초 지점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3초 지점에는 어떤 값을 입력할 거야? 제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한 70% 정도. 70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70. 자, 그리고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뀌어 있네요. 자, 0이었던 수치가요, 요 구간을 지나가면서 뒤에 이제 소수점 보이는 게 좀 짜증 나실 거예요. 기본이 이렇게 늘 보인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러시다가 여러분들이 스킬을 올리고 싶다면 내가 아직까지는 70%였거든. 이때까지는 이걸 누르면 그 퍼센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제가 원하는 거는 100%까지 좀 올리고 싶습니다. 애니메이션이랑 똑같은데 값이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잠깐 녀석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0%? 너무 세밀하죠? 70%. 제가 열심히 하드워크를 해서 100%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에 본인 스킬을 보여준다면 저는 그냥 0%였다가 70%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 목적에 맞게 쓸 수가 있겠죠. 단 중간 과정이 좀 복잡하죠? 자, 소수점이 너무 많이 생겼죠?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두 자리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수치를 만약에 쓰고 싶다. 근데 이거는 스크립트를 입력해야 되는데 스크립트가 좀 복잡해요. 뭐 기억해서 치시면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앞에다 dot value dot to fixed 괄호 열고 n 아니면 안 쓰셔도 괜찮고요. 괄호 닫고 이렇게 하는 스크립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에이, 너무 또 힘든 분들은요. 제가 여기다가 값을 써놨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션 뒤에다가 요 내용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노랗게 표시해 드린 게 있는데 너무 힘드시면 이렇게 복사를 해놨다가 붙이시기 바랍니다. 에이, 복사. 이런 게 좀 좋은 거죠, 노트가. 어디다 입력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스크립트가 안 들어가 있어요. 얘는 수치의 변화고요. 바로 얘죠. 야, 여기다가 이게 뭐 점 찍고 막 이렇게 좀 보여주네요. 근데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오타도 나고요. 되게 힘들어요. 여기다가 뭐였지? 이게 힘듭니다.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드린 건데 저 괄호도 없애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붙여주세요. 아니면 직접 입력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dot value dot to fixed
괄호 열고 기본값은 n으로 0으로 되어 있네요. 소수점이 없이 0으로 들어가 있는 기본값이 저렇게 들어가네요. 어디 바로는 안 나타나고요. 여기 이제 입력을 다 했다면 그냥 엔터 치는 거 여러분 워드가 아닙니다. 엔터 치지 마시고요. 여기 빈 공간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소수점을 저는 2자리까지 더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게 이제 0까지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2 해주시면 소수점 2자리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굳이 소수점 2자리까지는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혹시 그런 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undo, 컨트롤 G.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기다 근데 퍼센트를 넣고 싶어요. 퍼센트? 이게 50, 숫자만 증가, 여러분 뒤에다가 연도면 이어, 연도 뭐, 아니면 여기다 퍼센트. 여러분 넣고 싶은 뭘 넣으시면 되는데 수학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이 글자, 현재 있는 글자 옆에다가 전혀 별개인, 이 클릭해서 쓰시면 안 돼요. 이 글자는 바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T 도구를 이용해서 뭐 퍼센트, 이 근처에 가면 이렇게 나오니까 절대 가지 마시고 위험지역이에요. 이 정도에다가 퍼센트 아니면 인원이면 몇 명, 그죠? 0명이었다가 지금 70명이 됐습니다. 거기 의미를 거기다 두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이 기본 글씨는 이런 경우는 수치가 증가되면서 약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면 이쪽으로 얘를 밀거든요. 그렇겠죠. 여기 있는 70이 아니라 나중에 뭐 270명이 됐습니다. 270% 됐습니다. 이런 일 나오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감안해 두시고 이거는 패러그랩을 여기 정렬을 좀 바꿔 주셔야 되겠죠. 너는 우로 정렬이요. 그래야지 아무리 수치가 증가하더라도 문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게 아니라면은 얘는 좀 크기를 좀 줄여 주셔야지 예쁘겠네요. 캐릭터에 가서 즐겨찾기 한 게 있으면 그걸 이용하시면 더 좋겠죠. 여기 안 맞아가지고요. 모양이 똑같게 정해봤고 폰트 크기를 쑥 보시면서 조절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완벽한 완전체가 되겠습니다. 요걸로 끝이는 건 아니고요. 현재 보이는 내용을 어떤 바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쉐이프들이 그 변화되는 거에 맞게 로딩바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처럼 하는 장면까지 제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와 여기 보이는 어떤 기호로만 보이기엔 좀 부족해 보여서요. 여러 방법을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관계되는 대상들 빼고는 뭐 밑으로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펼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애가 있어요. 여기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 슬라이드 컨트롤러에 있는 슬라이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텐데 마스크가 되지 않게 기존에 있는 애들을 선택하지 말고 빈 곳을 선택하신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원이죠. 도형. 선을 그리셔도 괜찮고요. 일단 가장 근접한 게 원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원 형태로 먼저 보여드리고 다른 형태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립, 타원을 고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컬러를 하나 정해주시고 필 컬러 없이 스트로크 컬러 있어야 되겠죠.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나름 중간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마치 디지털 와치처럼. 그래도 중심이 좀 어긋났죠? 컨트롤 알트 홈. 정중앙에 되시려면 이제 얼라인을 누르시면 정중앙에 컴포지션 기준으로 해서 수평과 수직의 위치를 정해줄 수 있겠죠. 글쎄요, 이렇게. 자, 바로 얘입니다. 바로 얘인데 이제 여기다 이제 서클, C라고 하겠습니다. 서클. 일립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얘한테다가 트림 패스를 적용해 볼게요. 아니, 그 전에
요거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이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걸 배색을 하나 좀 걸어 볼게요. 요거는 듀플리케이트해서 두 개를 좀 필요로 할게요. 하나는 원본, 하나는 글쎄요 서클의 백그라운드라고 할까요? CB. 이름 정하기 쉽죠? CB. CB는 색깔을 제가 탁한 색깔로 한번 정해 볼게요. 어둡게 보여도 괜찮겠고요. 요때 이거 얘는 우리한테 참고로 하는 애지 실제 작업을 하는 애는 아닙니다. 디자인이거든요. 모든 모션 그래픽도. 넌 가만히 있고 나만 집중한다. 그럴까요? 솔로를 눌러서 집중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애죠? 아래에 있는 애와 위에 있는 애를 잘 구분해 보세요. 자, 너무 헷갈리시는 분들은 얘를 감춰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친구가 우리의 눈에 가장 뭔가 이렇게 크기의 변화라던가 값의 변화를 가장 표현하기 좋은 트림 패스. 트림 패스는 컨텐츠에 애드를 누르면 트림 패스라는 애를 찾을 수가 있으시죠? 네, 바로 이 친구죠. 컨텐츠에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값을 제일 많이 표현하는 거는 이 엔드죠, 엔드. 여기 게이지가 0에서부터 1까지 바뀌면서 이런 장면을 연출해 주는데 여기 보이는 이 수치의 변화에 맞게 트림 패스의 값 0에서부터 100으로 아니면 80까지를 직접 맞추는 건 힘들겠고요. 이 장면을 연출하려고 해요. 기본이 되는 값 항상 제로였죠.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까지 준비해 주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슬라이더인데요. 여기 보이는 얘가 어떤 값을 입력하기 너무 귀찮고 역시 익스프레션을 좀 원한다 이러신다면은 여러분이 방금 트림 패스를 입력하셨는데 트림 패스도 여러분이 처리하고 싶었던 애가 엔드였거든요. 뭐 제로였다가 몇 프로 똑같이 맞추지 마시고요. 여기 엔드 위치에서 Alt 키를 누르면서 제가 노트를 해드렸네요. 여기 스톱워치 부분을 Alt 키를 누른 후에 익스프레션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 역시 이 그림대로요. 여기 엔드 끝에 있는 여기도 있으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여기도 이거 뭐예요? 여기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끌어다가 바로 슬라이더 위치에 놓겠습니다. 그런 작업. 의외로 그런 게 많이 생성돼서 여기에 있는 엔드, 여기 있는 엔드 한번 비교 한번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게이지와 함께 똑같이 바뀌는 장면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값이 엔드가 제로인데 느낌은 좀 알아보고 제로인 상태 그대로 여기 이 부분에 Alt 클릭 밑에 써 있죠? Alt 클릭.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Alt 클릭 추가가 됐는데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엔드 여기 있는 애를 한번 끌어서 한번 거기다 놔보겠습니다. 요거를 끌어서 슬라이더 요 위치에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80으로 바뀌나? 한번 놔볼게요. 동기화가 돼 있어요. 동기화가. 동기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 요걸 끌어서 쭉 당겼던 이 방법대로 한다면 게이지에 맞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수치는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80% 완성할지 매스로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키보드에 J를 누르면 0%였다가 K를 누르면 80%로 가죠. 여기 값만 바꾸시면 돼요. 여기 값만. 저는 95%입니다. 얘도 동기화 돼 있고 그러면 95% 채우고 5% 나왔네요. 자, 어때? 근데 여기가 허해 보이잖아요. 허해 보여서 일단 아주 복잡한 작업을 하셨어요. 허해 보이니까 아주 복잡하네요. 컨트롤 A, U 눌러서 키프레임이나 한 번 더 눌러야 되겠네. 다 닫아보고요. 여기 준비되어 있던 똑같은 거 동그라미 그려서 여기 허하잖아.
똑같이 그릴 일이 없죠. 이미 복제를 해놨던 애가 있었으니까 얘를 같이 켜서 보여준 바, 예, 이렇게 그 위에 채워지는 듯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 와우. 그리고 이제 이 만들어진 애들 같은 경우는 여러 데이터들과 현재 이 데이터 95%까지 가는 얘를 한 화면에 보여야 된다면 얘는 단독 작업이에요. 혼자 있는 집 방과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고유의 이름을 잘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컴프, 이 컴프는 의미 있는 이름을 정해 주시기 바래요. 예를 들면 뭐 데이터 1이다 하면 D1 아니면 데이터 1 이렇게. 컴프는 그냥 일반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상태의 이름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1의 현재 컴포지션의 공간이 일반적인 공간보다 꽤 똑같이 맞춰주니까 이 크기에 맞춰 볼게요. 원래는 이제 컴포지션의 설정 컨트롤 K를 눌러서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이때는 비율 유지하시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약간 수치를 자기가 알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돼 있는 값이 뭐 예를 들면 1080으로 돼 있다면 정사각 비율이 돼야지 화면이 제대로 나오겠죠. 1080 엔터 치지 마시고 빈 곳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 바뀐 값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 느낌대로 하면은 정확히 못 잡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심 있는 범위, 영역, 예, 요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요만큼까지 포토샵의 크롭 같은 느낌인데 나는 요만큼 관심이 있어.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원래는 요거는 그런 목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요걸 체크해 주신 다음에 잘라주는 컴포지션을 잘라주는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요거죠. 요거 방금 관심 있는 영역에 맞게 컴프를 잘라줘라. 요 단축키는 없고요. 요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규격대로 나왔죠. 자,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네가 메인이 되는 작업이 어디야? 얘는 이제 이때 여러분 이 작업을 하실 때 여기 얘네들을 선택해서 컴포지션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두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고려를 해서 어떻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지. 일단은 나온 거에다가 또 하는 분들은 또 컴프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렇지. 근데 여기 사이즈는 늘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사이즈 HDTV. 네, 요거 일로 맨날 돌아가서 그냥 이름은 그냥 컴프겠죠. 예, 벼 있는 방에 얘를 데려올 수도 있겠고요. 자기가 자기를 못 갖고 오는 거, 자기가 하위 개념에 들어가는 거 빼고는 이렇게 대상들을 던져 놓으시면 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규격만큼 나오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만드실 때도 앞에 뭐가 움직일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고려해 보시고 어느 부분까지는 나올 거라는 걸 자기 단위 시간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보이는 여러 개가 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는데, 뭐 규격대로 나왔겠다. 혼자 있는 거라면 혼자인데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그러면 여기 독립되어 있는 얘를 컨트롤 D를 눌러서 데이터 2 더블 클릭. 이거 있잖아. 수치는 K 95가 아니라 나는 이건 한 76% 정도 돼. 여기 값을 바꿔야 놔야지. 알겠죠? 그리고 요거 위에 있는 요 색깔은 여러분 상징적인 어떤 컬러를 집어넣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사이안 컬러를 만약에 준다거나, 오케이. 그리고 이제 따로 만든 얘와 얘는 이 컴프 이 이름을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이름과 어울리는 걸로 주신다거나 메인 아니면 파이널 그런 이름으로 현재 이렇게 해서 데이터 메인이라고 할게요. 우리 이제 데이터 메인 안에는 준비되어 있는 두 개가 있죠. 지금 현재는
데이터 1이 있고 이걸 듀플리케이트 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젝트에 있는 듀플리케이트 되어 있는 원본 두 번째를 빈자리에 이렇게 또 놔보도록 할게요. 각기 다리 움직이기도 하고 이 자체가 움직였다가 어느 순간에 나오게 꾸밀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주 홈에 있던 분들이 메인이라는 큰 그라운드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S 너무 커 보이니까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스킬과 관련된 내용,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항목들 이름들을 주면 되겠죠.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애프터 이펙트, 뭐 기타 등등. 아니면 다른 데이터, 남자 여자의 성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보이면 뜬금없이 이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뭔가 툭툭툭툭 튀는 듯한 느낌의 모션 그래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아주 착한 애니메이션이었죠. 그리고 알아두실 거는 하나 만들어진 것부터 그런 걸 고려를 해서 1초부터 이건 지난 에피소드에 이미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애니메이션 되고 고려해 준 거고 뒤는 상당히 여유를 주었어요. 자, 메인 자리로 한번 가보고 자, 그럼 일단 빤듯하지 않으니까 애들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온라인에서 손을 봐야 되겠죠. 선택한 애들끼리 셀렉트 수평, 지들끼리 수평 잡아주는 거겠고요. 간격이 조금 틀리네요. 이거 좀 벌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요걸 눌러줍니다. 디스트리뷰트라고 하죠. 애들 사이가 너비가 동일한 크기의 오브젝트나 레이어 대상일 때 이걸 누르면 아무리 떨어져 있더라도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데 뭐 좀 이상하지 않냐? 요럴 때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눌러주게 되면 깔끔하게 디스트리뷰트 호리존탈리 딱 보기 좋은데? 먼저 자리를 잘 잡아놓고 그 느낌이 맞게 해주시는 게 좋을 텐데 쏠림이 있을 때는 꼭 써보시기 바래요. 굿. 이 글씨는 어중간하다. 이 누를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하나 이상은 셀렉트. 그렇지 않은 때는 컴포지션 기준입니다. 막대기 기준은 누여져 있는 애니까 온라인. 자, 됐어요. 더 멋지게 꾸며도 되지만 이렇게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올라오게 하는 장면 여러분 연출할 줄 아시죠? 지금 보이는 이 데이터 1, 2, 3 이 순서대로 이 타이틀이 뜬 다음에 보이게 할 거예요. 타이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꾸미셔도 좋겠고 뭐 다른 방식으로 불투명도를 통해서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뜨는 거라고 치고 순서를 제가 좀 바꿔봐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 보이는 1, 2, 3 얘네들은 홈에다 놔볼까요? 뭐 여기서부터 요 정도 틈은 좀 줄 건데 이건 상당히 여유를 만들어 놓은 거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번 배열해 볼게요. 텍스트가 먼저 뜰 거죠. 그럼 텍스트가 먼저 뜰 거라면 스킬이라는 말이 먼저 뜰 거라면 이렇게 조금 스킬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그럴 때 스킬 S-K-I-L-L L이 하나 더 빠졌네요. 스펠링. 자, 등장하는 녀석은 어떻게 뜰지 미리 위치를 정해놓고 이런 느낌을 생각해 봤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Shift 누르면서 수직으로 약간 잘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멋지게 뜰 거야. 그 다음에 니네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고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죠. 아래서 쑥쑥쑥쑥. 그걸 미리 이야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지 못했네요. 프레임 바이 프레임. 단 쑥쑥쑥 나오는 장면은 동시 작업을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얘들을 좀 워크 에어리어를 여기에 좀 맞춰 놓고 볼게요. 야, 지금 이 느낌이 아니라 아래에서 확확 올라오는 거야. 오케이. 느낌은 1초 단위다. 오케이. 포지션 P 현재 위치 찜 동시에
합동으로 막 발표를 하죠. I, 녀석의 앞부분. 그치? 내리는 것도 동시에 x와 y, 즉 수평과 수직의 값이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ease in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동시 작업을 좋아합니다. 동시 ease in 오케이 그거 하자. ease in 컨트롤 시프트 F9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이걸 눌러주시면 되겠죠. 시프트 F9 네, 이건 끝에 엄청 빨라지는 거고요. 이거는 빨리 오다가 싹 멈추는 느낌. 이건 늘 하기 때문에 이거 좀 보시는 분들은 좀 지겨우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프 에디터 눌러보고 딱 보기 좋게 화면 맞춤 보고 셋이 동시에 눌려 있기 때문에 쭉 밀어서 빠른 속도로 왔다가 끝에는 약간 멈추는 속도를 늦추는 맞춤 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은 아시죠? 여기에 있는 그래프의 타입 앤 옵션을 스피드로만 놓으셔야지 이렇게 깔끔하게 보인다는 거. 자, 결과물을 볼게요. 자, 축소해서 그래프를 잠깐 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좀 더 텐션감이 좀 있게 꾸미실 거라면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의 그 초간격을 좀 당겨 주신다거나 해주시면 또 효과가 또 확실하게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느낌이 잘 나왔는지 보시면서 그래프를 건드셔도 좋고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만합시다. 너무 빨리 올라오겠네요. 네. 자, 이제 계단식 배열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주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녀석 둘은 이렇게 하나만 또 따로 빼놓고 이렇게 등장하면은 순차적으로 A, B, C 아이템에 대한 데이터가 쑥쑥쑥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장면 연출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끝났죠? 또 어중간한 느낌도 있지만 그 중간 사이사이를 이렇게 껴들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더 박진감 있게 꾸밀 수가 있겠네요. 예, 연달아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데이터를 만약에 꾸미셔야 된다면은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의 스킬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실 때 글쎄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런 스킬 그런 목표를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수치를 조금씩 더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어떤 완성도를 한번 앞에 배우셨던 그 느낌으로 주시면 되겠죠. 너 100%로 끌어올리자.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계획을 짜는데 상당히 인포그래픽에서 많이 쓰죠. K, 저는 90 성장했습니다. 메인으로 가서 구경 한번 해보고요. 어느새 바뀌어 있죠. 예, 여기까지였고요. 자, 짧게 한번 소개해 드렸네요.